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TTC라는 ICO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TTC는 타타 UFO라는 앱을 만든 이런 앱이에요. 이런 앱인데 그럼 타타 UFO를 먼저 살펴봅시다. 타타 UFO를 이참을 타타 UFO를 제가 가입을 해봤어요. 타타 UFO 홈페이지에서 APK 파일을 다운받아서 깐 거고요. 이런 식으로 거의 인스타그램이랑 유사한 걸로 보여요. 그냥 제가 좀 짧게 봤을 때는, 저도 이렇게 길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걸 보이고, 타타 UFO는 1100만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SNS 서비스고요. 하루에 접속하고 있는 1사용자가 370만, 한 달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한 번 이상 접속하는 사용자가 550만 인 상당히 충성도 높은 고객이 많은 서비스예요. 그리고 유저들의 대다수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유저들입니다. 중국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고학력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는 앱이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사용자 총 가입자 수가 5배가 는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NS 서비스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타 UFO에 있는 팀이 일부가 분리돼서 TTC라는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리버스 ICO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리버스 ICO는 아닌데, 리버스 ICO는 모회사 전체를 토큰화하는 걸 리버스 ICO라고 하는데, 타타 UFO는, TTC는 타타 UFO의 상위, 그러니까 자회, 늦게 나오긴 했지만 더 지주회사가 되려고 하는, 지주 토큰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팀원들부터 봅시다.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먼저 해결하려고 해요. 일단 브라이언 정현우 님이고요. 정현우 대표님이고, 이분은 상당히 꽤 유명해요. 검색을 하면 인터뷰도 좀 나오고요. 북경대를 나왔고,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이고 북경대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VC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에서 뭐 소프트뱅크도 있었고요. 코리아 에셋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 같은 데도 있었고, 그러다가 중국에서 타타 UFO를 설립하고, 타타 UFO는 160억 이상의 투자를 벤처 캐피탈로부터 받은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굉장히 잘 받았다. 그리고 사용자를 잘 모아서 현재까지 서비스를 키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이스 장, 이분도 한국분이세요. 이분도 한국분이시고, 이분은 라인 쪽에 있다가 그 전에는 소프트뱅크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라인 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레트리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이걸 하다가 이걸 아마 파셨던 것 같아요. 파시고 판매를 하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TTC에 이번에 합류를 하신 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사부터는 모든 직원들이 사실상 다 거의 다 한국이 아니고 중국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분은 중국 인민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뭐 사실 베이징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 뭐 사실 저희가 아는 회사들은 아니에요. 아무도 중국 회사들 저희가 막 많이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사부는 북경과학기술대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디렉터, 이분은 사천 아카데미 오브 파인 아트인데 정윤 대표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전세계 대부분의 커다란 디자인 상은 다 타신 분이라고
굉장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TTC에서의 이 사진 디자인에 대해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아직은 이 약간 대중적인 디자인은 잘 모르겠네요. 저도 현재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백서를 볼게요. 백서를. 네. 백서의 기본은 왜 토큰화이즈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무 이유 없이 블록체인은 그냥 돈 모으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사실상 거의 스캠이고, 왜 우리가 이것을 토큰화이즈 할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웨이보 같은 주요 소셜 플랫폼들은 사용자들이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활동을 하면서 커져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네이버 초창기부터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네이버가 이렇게 엄청난 대기업이 될 때까지 돈을 조금이라도 버셨나요? 네이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거대 블로그를 하거나 뭐 웹툰 작가를 하거나 하면 어떻게든 뭐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커뮤니티나 이런 소셜 플랫폼들이 커지는 데 있어서 충성 고객들은 이 커지는 데 있어서 필수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중앙화 플랫폼의 한계이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스팀잇부터 그래요. 스팀잇의 개념부터도 스팀잇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스팀잇의 기초 사상 자체가 사람들에게, 사용자들에게 리워드를 돌려주자 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뭐 네이버, 뭐 웨이보, 뭐 인스타그램 전부 다 이렇게 중앙화 플랫폼인데, 탈중화 플랫폼은 돈이 플랫폼을 가는 게 아니고요. 실사용자들이 서로 분배를 갖고 플랫폼의 오너가 유저들인 거죠. 사실상. 정말로. 왜냐하면 토큰을 지불한 만큼 이 플랫폼에 지분을 가졌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 토큰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 TTC 토큰은 지급을 하는데요, 글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저같이 영상을 생산하는 사람, 타타 UFO 자체는 영상을 길게 올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뭐 사진을, 타타 UFO는 인스타그램은 좀 비슷한 거니까 사진을 열심히 올려서 그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공유를 받았어요.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을 때 글을 쓴 사람, 좋아요를 한 사람, 공유를 한 사람, 댓글을 단 사람, 그리고 누가 정책에 위반된 사진을 올렸다, 그걸 신고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 행동에 따른 인센티브 가치 사슬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컨텐츠들이랑 비교를 해놓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제 생각엔 스팀잇과 인스타그램 같아요. 웨이보는 저희가 잘 알진 못하니까. 그러면 스팀잇과 뭐가 다르냐? 일단 블록체인인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사용자 보상이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스팀잇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너무 과도한 고래의 문제, 그리고 그 고래들끼리의 보팅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 생산자가 아니고 링크 몇 개를 해가지고 글을 추천한다, 이런 행동들이 글을 쓰는 행동보다 더 많은 리워드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좀 고래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서 벌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스팀잇은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고 전문적으로 글을 좀 이렇게 길게 써야 되다 보니까 사용자 확보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제한이 걸렸어요. 스팀잇은 실제 40, 50만 명 정도의 사용자에서 더 이상 늘질 못하고 있고요. 100만 명을
계속적으로 못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일반적인 블로그 컨텐츠보다 여러모로 무겁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긴 하죠. 사용을 진짜 해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앱도 좋고, 사실 앱으로 시작해서 앱으로 끝나는 것인데 굉장히 누구나, 전 세계 누구나 많이 쓰죠. 사진을 공유하는 거고 개인의 생활 방식을 공유하는 거고요. 대신에 문제는 중앙 집중식이기 때문에 일부 팔로워가 많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광고를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인스타그램의 광고가 아니고 외부에 자기가 직접 받아온 광고고요. 그 외에는 인스타그램이 모든 광고 수입을 얻고 있는 거죠, 사실상. 하지만 타타 같은 경우는 아까 앱에서 굉장히 인스타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실제 유사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데 이거를 블록체인화를 올리면 어떤 식으로 인스타그램과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과 사진을 올렸을 때 여기에 좋아요하고 댓글을 단 사람이 있으면 이 글 쓴 사람도 리워드를 받고 좋아요와 댓글 쓴 사람도 리워드를 받고요. 그런 식으로 보상이 분배가 되는 겁니다. 플랫폼이 갖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경제 체계는 그래서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보상이 있는 거예요. 컨텐츠 보상이 이 글을 쓴 사람과 거기에 대해서 댓글과 좋아요, 그 공유나 신고까지 포함이에요. 즉 악성 유저들을 신고해서 퇴치하는 것도 중앙에서 플랫폼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하고 돈을 받아가라. 즉 이거 자체가 블록체인에서의 채굴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선한 의지, 즉 사실 선한 의지라면 웃긴데 돈을 주면, 그러니까 보상이 있을 때 인간은 다 이렇게 행동할 거다라는 게임 이론에 의해서 컨텐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올바른 신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위반이 안 돼 있는 글을 신고했을 때는 불이익을 받고, 제대로 된 신고를 했을 땐 이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장난으로 신고를 할까요? 그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신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 보상이 있고요. 평판 보상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스팀 달러랑 스팀 파워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스팀 파워 같은 경우는 스팀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스팀 파워는 구매가 가능해요. 구매가 가능하면 내가 이 플랫폼에 내가 스팀 글을 몇 개 쓰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돈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초창기에 투자를 해서 돈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팀 파워를 엄청 샀어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저는 고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지 않다 라는 게 타타 코인의 생각인 거고요. TTC의 생각인 거고, 평판 보상은 장기간 동안 플랫폼의 충성도를 보이고 지속적인 고급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네트워크에 기여한 사용자에게 조금씩 주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얘기할게요. 고래를 견제하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은 광고 보상입니다. 이거는 서드파티, 즉 광고 대행사 같은 게 들어와서 TTC로 광고를 발주를 내는 거고요. 그 TTC를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즉 설문조사를 하거나 홍보 같은 거 참여를 하거나 하면 TTC를 조금씩 받는 거죠. 혹은 예를 들어서 이 타타 UFO 앱 내에 이 D앱인데 이 타타 UFO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엔서다,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옷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브랜드를 뭐 맥도날드라고 합시다. 맥도날드를 광고해달라 라고 하면 맥도날드에 대한 해시태그가 있거나 맥도날드 사진 내부에서 사진 찍은 게 있는 사람들한테 TTC를 나눠주는데, 더 많은 좋아요를 받거나 더 많은 공유를 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TTC를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광고 보상이에요. 이게 전부 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광고주는 플랫폼이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언제나
투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는 광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컨텐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평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총 3가지 보상을 TTC 풀 내부에 있는 D앱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TTC와 타타 UFO를 분리해서 얘기하는데 실제 완전히 다른 겁니다. TTC는 이더리움 같은 거예요. 플랫폼이고요. 타타 UFO는요. 이 이더리움 이거 위에 있는 D앱이에요. 이더리움 위에 있는 D앱 중에 현재 뭐 SNS 기능을 가진 D앱은 없긴 하지만 뭐 그나마 요즘 그나마 좀 활동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ERC20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크립토 키디라고 합시다. 그러면 타타 UFO는 크립토 키디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타타 UFO와 다른 D앱들이 얼마든지 이 TTC 플랫폼 위에 올라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타타 UFO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계의 인스타그램을 한다면 블록체인계의 뭐 페이스북을 올릴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계의 유튜브를 올릴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계의 뭐 네이버 같은 걸 올릴 수도 있어요. 일단 그거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정리하고 계속 볼게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올릴 건지에 대한 계획도 약간은 나옵니다. 자, 이게 고래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공식인데요. 뭐 수학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평판 보상, 이 평판이 실제 여러분들이 얼마큼 고래가 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판, 레퓨테이션 점수가 그걸 보여주는 건데 보면 모든 컨텐츠가 지금 로고예요. 팔로워 가치, 컨텐츠 생성 가치, 신고 가치 전부 다 로고 함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로고 함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온라인 RPG 게임 해봤으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 뭐 50렙이 만렙이에요. 그래서 리니지가 예전에 50렙이 만렙이었는데 한 30렙까지는 되게 쉬워요. 한 요정도까지는 되게 쉬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렙인데요. 요만큼 올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마지막에는 49렙에서 50렙 올릴 때는요, 요 1렙을 올리는 게 실제로 기여도는 이거 지금 로그함수에 대충 그려서 그랬는데 1렙에서부터 49레벨보다 49에서 50레벨 되는 게 더 많은 경험치를 얻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경험치가 레퓨테이션 스코어예요. 이 레퓨테이션 스코어를 굉장히 많이 얻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래가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평판 보상의 고래가 되기 위해서는 스팀처럼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시간, 어마어마한 컨텐츠, 어마어마한 팔로워, 어마어마한 신고까지 정말 자기 인생을 이 D앱에 갈아 넣어야 고래가 될 수 있게 만든 제조예요. 단순히 돈만 사서 스팀 파워를 산다고 해서 고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스팀의 약점을 많이 보완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광고 보상. 광고는 훨씬 쉬워요. 즉 아까 제가 얘기했죠. 타타 UFO는 D앱 중에 하나다. A가 타타 UFO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 이해만을 돕기 위해서 합시다. 유튜브가 있고 여기 페이스북이 있다고 칩시다. 실제 유튜브가 아니고 유튜브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조그만 회사예요. 그러면 여기다도 동영상으로 여기가 쉽게 말하면 맥도날드라고 칩시다. 아까도 맥도날드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맥도날드가 인스타그램에도 광고를 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주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줘요. 이 세 가지 같이 주는데 한꺼번에 주면 되는 거예요. TTC가 이걸 알아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TTC가 인스타그램에도 좀 주고 인스타그램이 여기서 타타 UFO인 거죠. 유튜브에도 주고
유튜브 뭐 동영상 플랫폼 블록체인화된 이런 거에 좀 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블록체인화된 페이스북 같은 데다 주고 이걸 사용자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는 거래소에서 이걸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광고주들은 현금을 거래소에서 TTC를 사가지고 다시 광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 보상 에코시스템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예에서 요거는 타타 UFO에서 할 수 있는 예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예들은 들어와 있지 않아요. 왜냐?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타타 UFO고, 타타 UFO는 이미 1100만원의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예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뭐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광고, 고객 설문조사 같은 현재도 하고 있다. 아까도 제가 타타 UFO 보여드렸을 때 광고가 좀 있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보상 엔진이 인센티브가 그 평판 보상과 콘텐츠 보상 이 두 가지로 나눠요. 나뉘는데 이 행동들 콘텐츠 생성, 신고, 재방문, 팔로워, 로그인, 팔로우, 제작, 좋아요, 댓글, 공유, 신고 모든 행동들이 다 거기에 대한 가치가 매겨집니다. 가치가 매겨서 이게 평판 보상과 콘텐츠 보상을 나눠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봅시다. 일단 이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은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를 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럼 그 비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에서 황금 비율로, 이게 황금 비율 61.8 대 38.2가 황금 비율인데 요거를 콘텐츠 제작자와 콘텐츠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눠가는 거예요. 근데 반응하는 사람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초창기 때 댓글을 달고 초창기 때 좋아요 한 사람한테 보상을 더 주자 라는 이론에 의해서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19분의 8, 19분의 5, 19분의 3, 19분의 2, 19분의 1 점점 줄어들죠. 나중에 갈수록. 이 말은 뭐냐? 이미 유명한 팔로워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명, 100만 명이 넘은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그 사람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먼저 댓글을 달고 먼저 좋아요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직 유명하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은데 이 사람 분명 뜰 거야. 딱 보면 한 달 이내에 얘는 뜰 거야. 뭐 인스타그램 치면 얘는 진짜 예뻐요. 이 여성분이 정말 예뻐요. 이 여성분이 너무 이뻐가지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여성분을 팔로우 합시다. 그 자기는 이 여성분의 모든 글에 이미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이 여성분 팔로워가 원래 자기는 한 몇십 명일 때 좋아요와 그 댓글을 꾸준히 달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뒤가 되고 한 달 뒤가 되고 뭐 6개월 뒤가 되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팔로워가. 그러면 물론 그 사진을 올리신 여성분이 가장 많은 컨텐츠 보상을 받겠지만 초창기 때 발견한 나도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굉장히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스팀의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점인 컨텐츠 생산자와 컨텐츠 발견자 어느 쪽에게 보상을 줘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의 어떻게 보면 해결일 수도 있어요. 스팀에는 글을 쓰는 것보다 그 글들 링크를 모아가지고 단순히 소개를 하는 게 더 큰 리워드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글을 쓰는 데는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검색을 해서 그걸 좀 편집을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린, 스팀에 올리는 데는 한 2-30분이면 돼요. 하지만 리워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한테 더 많은 게 아니고 그걸 링크를 찾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보팅을 받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 TTC에서는 이런 게 각각 따로 보상을 주고 그 보상도 차등 지급이 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뜨지 않은 원석을 찾기 위해서 이 TTC 프로토콜 위에 있는 D앱들을 헤매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타타 UFO가 인스타그램과 비슷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비슷한 예를 들었지만, 이게 유튜브면, 저를 예를 들을게요. 유튜브라면 제가 지금 팔로워가 14,000명 정도인데, 제가 팔로워가 뭐 수십 명이거나 수백 명일 때 댓글을 다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유튜브 채널이 커지는 것에 대한 보상을 유튜브한테 받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유튜브를 쓰지 않고 TTC 프로토콜 위에 있는 D앱인 어떤 동영상 SNS를 쓴다면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게 이 TTC가 그리고 있는 미래고요. 제가 이 백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공감하게 된 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버넌스 자체, 그러니까 이 플랫폼 자체를 운영하는 걸 최대한 유저에게 맡기는 게 이 TTC 프로토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댓글을 막 달거나 아니면 신고, 그러니까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신고의 대상일 수도 있겠지만, 욕설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는 신고를 함으로써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신고를 당한 사람들은 보상이 전부 다 잘리거나 감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 TTC로 무엇을 할 거냐? 솔직히 카카오에 있는 초코라는 이 코인은 아닌데, 코인이긴 하죠. 암호화폐가 아니라서 그렇지. 토큰이 있는데, 거기서 사듯이 이모티콘을 사거나 채팅봇, 이거는 위챗에서 많이 쓰는 건데, 위에다가 서드파티에 여러가지 올릴 수가 있는, 여기서 돈을 내거나 설문을 할 때 보상을 받거나 이런 걸로 선물을 주거나 할인 쿠폰을 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SNS에 쓸 수 있는 거 여러가지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 정도가 있는데, TTC는 결국 더 활용을 많이 해라, 우리 SNS를 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에코시스템에 보면 D앱들이 여러 개가 있고 타타 UFO는 그중 하나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광고주가 이런 식으로 TTC를 사가지고 이 TTC를 사용자들한테 보내는 거고요. 광고 네트워크에 보내서 이게 에코시스템으로 D앱에 올라가서 사용자가 받아간다, 이런 구조고요. 사용자들은 TTC로 다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 제공업체 TTC를 내서 여기서 이모티콘을 산다던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이 이모티콘을 판 금액은 TTC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다시 돈을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럼 TTC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TTC는 재단이고 비영리 거버넌스 기관이에요. 이건 말은 뭐냐면 TTC 자체는 유틸리티고, 이 TTC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TTC의 가치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사용자들의 숫자가 늘어서 그런 거지, TTC 자체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행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가격이 오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밸류 모델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일반적인 다른 ICO보다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은 투자사들한테 160억 가까이를 정현두 대표님이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타타 UFO 때도 이런
어떻게 보면 많은 준비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링도 옵티미스틱, 이 낙관적인 거라든가 뭐 중립적인 거라든가 비관적인 경우 어떤 식으로 가치 증가가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로직이고요. 오버뷰가 나와있고 이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TTC의 유통량이 사람들이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아주 희망적인 경우 저희가 처음에 뭐 한 10,000명한테 팔았다는 게 기본 원리예요. 10,000명한테 팔았으면 이 가격이 처음에는 0.01달러도 안 됐었는데 3년이 지나면 100달러가 넘는다. 그리고 사용자 수는 3,800만 명이 된다. 라는 게 가장 낙관적인 이론이에요. 사용자 수가 처음부터 많으면 낙관적인 경우는 더 늘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5만 명을 시작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끝나는데 1억 9천만 명까지 늘어나고요. 3년 뒤에는. 그리고 실제 가치는 200달러가 넘을 거다. 실제 토큰 가치는. 200달러면 몇 배야? 2만 배가 오른다는 거네요. 낙관적으로 보면. 2만 배가 올 수가 있나?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 다음에 5만 명을 똑같이 넣읍시다. 5천 명이네. 5만 명을 넣읍시다. 5만 명을 넣으면 처음부터 등록된 유저들이 5만 명일 경우 3년 뒤에 9천만 명이 객관적인 거고 중립적인 거고 이게 100달러가 된다. 100달러인 것도 1만 배 넘게 오른 거네요. 0.01달러에서 104달러가 됐으니까. 그러면 비관적인 걸로 봅시다. 5만 명으로. 비관적인 경우는 4천만 명의 유저 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50달러가 될 거다. 5,000배가 오를 거다. 3년 뒤에. 비관적이라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5,000배 3년에 5,000배가 오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술적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봅시다. 아까 제가 크립토키티 고양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사용자가 사실 뭐 한 20-30만 명도 안 돼요. 근데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버벅거리고 멈춰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킨이라던가 기프토는 ERC20 토큰이지만 자기네들 내부 거래는 전부 다 중앙화해서 실제 아직까지는 하고 있어요. 우리 블록체인은 하겠지만 블록체인이 우리의 D앱 유저를 못 따라가니까 기프토가 2천만 명 유저가 있고요. 킨이 한 제 기억에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 사이거든요. 그 정도 유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블록체인이 우리 서비스를 못 따라갈 테니까 그거를 중앙화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래소에서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이동한다고 해서 거래소가 느려지는 건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이 느려지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빗썸같이 서버가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쪽 빗썸의 잘못인 거지 이더리움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더리움 때문에 터지더라도, 즉 오프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오프체인을 중앙화 하겠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속도를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뭐 네오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오스라든가 이런 게 속도가 뭐 우리가 나오겠다 막 얘기는 하지만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거기다 1,000만 명 올려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우리는 서비스는 잘 돼야 되니까. 사실 스팀도 사용 인구에 비하면 서비스가 굉장히 느려요. 속도가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건데, 그거를 오히려 거꾸로 거래소처럼 중앙화해서 하면 일단 블록체인의 모든 역할은 못 하겠지만, 뭐 채굴도 안 되고 뭐 하겠지만, 그렇지만 블록체인을 우리 나중에 바꿀 준비를 미리 하면서 중앙화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는 있을 거다.
라는 기술적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방송이 너무 루즈해지는 것 같아서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걸 좀 봅시다. 2분기에 TTC 교환이 있을 거고요. iOS 및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베타가 출시가 3분기에 있고요. 보상 엔진 소셜 네트워크가 배포될 3분기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보상 엔진이 포함된 소셜 네트워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4분기에 TTC 오픈 플랫폼에서 타타 UFO를 올려버리겠다. 올해 말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ICO는 지금 프리 기간이고요. 1이더에 5,000 TTC를 주고 ICO 크라우드 세일 때는 1이더에 4,000 TTC를 줍니다. 기준은 이더리움으로 교환이 되고 총 10억 개가 발행이 되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5% 4분의 1은 지금 판매를 하는 거예요. 25%는 보상풀이 언제 열리죠? 보상풀이 아까 여기 봤죠. 보상풀은 3분기에 배포가 됩니다. 지금이 1분기니까 3분기까지는 최소 3개월, 길면 6개월이에요. 그러면 보상풀은 3개월에서 6개월은 락업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에코시스템 구축의 20%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아까 D앱들을 여러 개 가져온다 라는 얘기를 AMA 때 몇 번 했어요. 저희 방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D앱들을 가져올 거다. 에코시스템 다른 D앱들을 가져오겠다. 그 말은 뭐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타타가 뭐 유튜브 이런 거를 데려올 수는 없겠지만 뭐 디튜브나 뭐 스티밋, 극단적으로 하면 스티밋 같은 걸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스티밋을 우리 플랫폼 니네 거 버리고 우리 거 들어와라. 대신 우리 TTC 코인 줄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D앱을 가져오려면 제가 퀀텀이랑 네오랑 할 때 그 예전 영상을 보신 분은 기억하는데 기억을 하실 텐데 퀀텀이 왜 유리하냐 해서 D앱 숫자가 많다. 그리고 퀀텀이 재단이 돈이 많아서 D앱들한테 투자를 해준다. 이게 진짜 차이가 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 D앱 숫자는 퀀텀이 훨씬 많긴 한데 둘 다 좀 기술적으로 삐걱 되는데 네오가 희한하게 마케팅이 더 잘 돼서 굉장히 가격은 잘 나가요. 근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 하면 네오의 지금 ICO 하는 속도로는 퀀텀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 보상풀로 가져오겠다, 이걸 투자를 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보여요. 이런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상풀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에코시스템 구축, 여기 20%에서 이걸 가져오겠다, 이런 걸로 보이고요. 재단은 당연히 이 TTC 재단이 가져가는 거니까 이거는 락업이 될 거고, 팀도 락업이 될 거고요. 그럼 결국 에코시스템은 락업이 아니더라도 이 나머지는 락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 바운티는 뭐 락업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상장 캡을 알아봅시다. 총 10억 개 4,000 이더에 마지막에 팔려요. 그러면 ICO 기준으로 25만 이더가 총 상장 캡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25% 보상풀 3개월에서 6개월 잠겨있죠. 재단 잠겨있죠. 이것도 보통 1년에 3년 잠겨있죠. 팀 잠겨있죠. 이것도 1년에 3년 잠겨있죠. 53%가 잠겨있습니다. 그러면 25만 개 중에 25만 이더 중에 0.47 이더만이 시장에 나오는데 이게 11만 7,500 이더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자, 쭉쭉쭉쭉 내려가면 100위가 18만 이더예요. 그러면 11만 7천 이더가 어딜까요? 11만 7천 이더는
132위에요. 마켓캡으로 치면. 요 정도인데, 그러면 이 베타가 제대로 나오고, 즉 지금 아까 스팀이랑 비교했잖아요. 근데 스팀이랑 아직 뭐가 부족하냐? 오픈 플랫폼에서 타타 UFO 게시가 안 됐어요. 여기 게시가 되면 이건 스팀이랑 똑같은데 사용자 수는 20배 정도 더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배 많으면 가치가 20배가 높을까요? 20배보다 훨씬 더 높을 건데, 스팀은 지금 27이잖아요. 이더로 치면 얼마야? 이더로 한번 볼게. 이더로 똑같이 이더로 치면 스팀은 90만 이더예요. 즉 여러분이 타타를 지금 사면 타타가 계획대로 개발이 돼서, 물론 계획이 중간에 망쳐질 수 있죠. 언제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계획대로 된다면 그런 리스크는 저희가 항상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올해 말에 9개월 안에 이 캡을 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스팀이 그 사이에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지만 1년 사이에 50만 사용자가 1000만 사용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봐요. 90만 이더는 최소한 넘겠다. 90만 이더면 얼마냐? 지금 11만이잖아요. 8배 정도? 8배 정도는 최소한 오른다. 근데 스팀보다 사용자가 20배 많다. 20배 많으면 단순 숫자로만 봐도 20배가 많으면 90이니까 얼마야? 계산이 안 되네 이제. 90 곱하기 20을 봅시다. 물론 20배가 많다는 건 20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뭐 30배, 40배 이상의 가치를 줘야 되겠지만 딱 20배랑 봅시다. 1800이 돼야 돼요. 1800이면 1800이면 여기네요. 라이트코인 위가 되네요. 현재로는. 근데 당장 당뇨 여기 될 수는 없죠. 왜냐?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나왔으니까. 이게 실제 활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보상 리워드가 배포가 되면서 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됐다면, 그냥 단순 가치로만 한다면 라이트코인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럴 경우는 지금 11만이잖아요. 150, 300가 올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드맵이었어요. 그리고 팀에 대해서는 아까 봤고요. 팀은 투자자를 봅시다. 일단 해시드가 들어가 있고요. 해시드가 그냥 서포트, TTC는 이제 해시드, TTC가 해시드고, 타타 UFO 이 앱은 아메바 캐피털이랑 라이트스피드 차이나,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벤처 코리아, 코리아 인베스티드 파트너, 유니언 인베스티드 파트너, 이 세 군데는 한국의 벤처 캐피탈이고요. 소프트뱅크 벤처 코리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한국 지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중국의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총 5개의 벤처 캐피털이 타타 UFO에 대략 150억 정도 넣었다고 아까 신문기사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150, 16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이 팀이 그대로 TTC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지분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벤처 캐피털들이 절대 이런 식으로 ICO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지원을 하는 거고, TTC가 그리고 있는 미래에 전부 다 설득을 당했거나 여기에 공감을 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전문 투자자 분들이 전부 다 여기 공감을 했다라는 게 제가 이해한 바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몇 가지 저희 채널에서 타타에 대한 질문 중에 좀 날카로웠던 것들을 좀 얘기를 영상에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1100만이 중국에서 큰 게 아니지 않냐, 훨씬 큰 거 있지 않냐, 위챗 10억 이런 거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투자해야 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싸이월드가 처음에 한국에서 2천만 명을 모은 다음에 몇 년 뒤에 페이스북이 후발주자로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건 싸이월드가 아니고 페이스북이거든요. 구글이 처음에 검색 엔진 1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라이코스라든가 처음에는 야후 같은 게 훨씬 컸어요. 근데 구글이 나중에 커진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을 처음 열 때만 해도 싸이월드가 저렇게 앞서갔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데 니네가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글이 미국에서 처음에 창고에서 창업을 할 때 야후랑 라이코스가 이렇게 큰데 니네가 뭘 할 건데?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나중에 승자가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몰라요. 단순히 유저 수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유저 수가 많은 건 장점이에요. 당연히 위챗이 10억 명의 유저를 가진 위챗이 ICO를 만약 한다. 그럼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당연히 더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ICO 중에서는 이거는 최상급의 최상급인 거는 다들 동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기프토랑 킨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그거 비교는 안 했구나. 이야기는 잠깐 했는데 전 기프토랑 킨 둘 다 투자는 안 했어요. 둘 다 가격은 올랐어요. 그렇지만 전 둘 다 투자를 안 했는데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기프토와 킨은 잘 분석을 해보시면요. 둘 다 유저 수가 타타보다 많아요. 많은데 이 SNS에는 유행 주기가 되게 빨라요.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트위터 쓰다가 지금은 인스타로 넘어갔죠. 어떻게 보면 트위터 아직도 많이 쓰긴 하지만 킨이나 기프토도 마찬가지예요. 모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했다가 현재 타타보다 사용자 수가 많지만 성장세가 꺾이고 몇 년 동안 성장세가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두 회사다. 이거는 제가 그쪽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킨이 그 모회사 킥인데 북미에서 엄청난 돌풍을 하다가 10대들 사이에서 이 몇 년간은 점유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약간 어려워지면서 시작한 건 맞아요. 물론 블록체인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둘 다 먼저 나왔잖아요. 그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오른 거고. 하지만 투자를 안 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코인의 에코시스템이 너무 앱 안에 갇혀 있어요. 킥의 백서를 잘 읽어보세요. 기프토 백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TTC랑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다른지. 기프토나 킨은 자기네 앱 외에 토큰을 쓸 수가 없거나 쓰겠다라는 말은 있지만 굉장히 모호해요. 계획이 없어. 킨은 아예 카카오의 초코랑 똑같아요. 자기네 앱 내에서만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을 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리워드도 없어요. 킨은 그런 것도 없고 더 웃긴 거는 앱이 성장세가 둔화됐는데 여기서 이걸로 성장세를 키운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카카오나 라인처럼 점유량이 압도적으로 1위다. 바뀔 수가 없다. 여기서 ICO를 하면 이거는 완전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망할 확률이 매우 낮죠. 하지만 이 내부에서만 쓰더라도 망할 확률이 낮아요. 왜냐면 이미 생태계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킨의 경우는 이 킥이 몇 년 동안 계속 성장의 하락세였고 북미 SNS 시장이 아직도 굉장히 치고박는 게 심해요. 그 안에서 주도권을 한번 놓쳤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사용한다고 해서 주도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프토도 마찬가지고 기프토가 2,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1위냐? 모바일 MCN에서 모바일 개인 방송에서 1위냐? 1위 플랫폼 아니거든요. 동남아에서 그럼 1위냐? 동남아에서도 1위가 아니에요. 하지만 다 넓게 두루두루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프토도 결국은 자기네 방송 플랫폼 안에서만 소비가 가능하고 그 외의 거를 쓰는 방법이 백서에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에 쓰게는 하겠다라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두 개는 투자 안 했던 거고 TTC에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대충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럼 TTC가 그럼 다 좋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죠. 대표적으로 제보가 꽤 좀 왔어요. 그 인스타그램이랑 이쪽에 광고가 TTC 광고가 보인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ICO 광고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이미지 안 좋아요. 즉 굉장히 절박하게 돈이 안 모여서 광고를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런 건 저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실수인 것 같아요. 마케팅적 실수. 근데 그런 실수들이 큰 그림에 영향을 주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이거는 블록체인의 생태계의 특수성을 아직까지 조금은 잘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마케팅적 실수라고 보이고, 이게 계속된다 그러면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백서가 보여준 포텐셜이 너무 커서 솔직히 크게 신경은 쓰이진 않아요. 하지만 항상 리스크가 있다는 거 꼭 아시고, 개발이 연기가 될 수도 있고 개발이 실패할 수도 있고 헛발질 계속해서 실수를 여러 번 해가지고 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올해 봤던 모든 ICO 프로젝트 중에 가장 마음에 든 프로젝트였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추천을 하고 싶어요. 개인 캡이 너무 작아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진 못했는데, 예. 투자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이 영상은 절대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